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두 달째 네 자릿수를 기록하면서 불안한 정체 국면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이동량이 늘어나는 추석 연휴를 앞두고 현행 사회적 거리 두기는 한 달 더 연장됐는데요. 코로나19 관련 자세한 상황 신상엽 감염내과 전문의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1,804명 이게 어제보다는 이제 100명 가까이 늘었는데 사실 요즘은 하루하루보다 요일별로 비교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지난주 같은 날 발표와 같은 요일과 비교를 해보니까 그때는 1,793명이더라고요. 지금 정부는 좀 정책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어떻게 동의를 하십니까? 지금 전체적인 유행은 정체기가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지금의 코로나19 4차 유행을 이끌고 있는 건 누가 뭐래도 이제 델타 바이러스입니다. 한 네. 2, 3개월 전만 해도 델타 바이러스는 그냥 산발적으로 나타났었는데 지금은 전체 확진자의 이제 8, 90%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 비율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그만큼 전파력이 강하고 세대기가 짧기 때문에 좀 확산이 될 수밖에 없는데 이제 머지않아 이제 100%가 되는 독점종이 되는 상황이 올 것 같거든요. 근데 일단은 이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국내에서 독점종이 되는 그 순간 바이러스 요인으로 인해서 더 악화될 요인이 사라지게 됩니다. 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제 백신 접종을 이제 쭉 꾸준히 진행하면서 최근 들어서 이제 델타 변이가 늘어나고 있지만 백신 접종 완료자가 늘어나면서 이제 어느 정도 균형을 맞추고 있는데 1, 2주가 지나서 이제 바이러스가 거의 이제 완전 델타 바이러스가 독점종이 되게 되면 그 이후로 백신 접종이 진행되면서 완료가 되게 되면 통제 요소로 작용하면서 이제 확진자 수가 꺾이게 될 가능성이 이제 보이게 있고요. 그래서 정부에서 지금 아마 이번 달 중순 그 정도를 이제 아마 피크로 해서 이제 아마 확진자 수가 좀 줄지 않을까 이제 좀 조심스럽게 기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한두 달 전에는 델타 바이러스가 변수였는데 지금은 이제 상수가 됐으니까 갑자기 또 다른 변이 바이러스가 창궐하거나 하지 않는다면 좀 그런 안정세를 기대할 수 있다라는 얘기 해주셨고, 자, 지금 추이를 보면 또 이 휴가철 뒤에 수도권에 좀 집중이 되고 있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 수도권 지역의 의료 시스템 관련 과부하가 좀 걱정되는 부분도 있고, 또 반면에 산발적으로 여기저기 확진자가 나오는 게 더 관리하기 힘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기도 하고요.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제 결국 지금의 4차 대유행을 이끌고 있는 거는 백신 접종이 아직 되지 못한 젊은 층을 중심으로 네. 특히 이제 증상이 별로 없기 때문에 지역사회에 조용한 전파를 일으키면서 사실 유행을 주도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7월 말 8월 초를 겪으면서 이제 그 휴가 기간이 있었기 때문에 예. 수도권에 있는 이런 젊은 층들이 비수도권에 가서 사실 유행을 일으키면서 사실 한동안은 비수도권에서의 확진자 수가 한동안 이제 비율이 늘고 있다가 다시 이제 그 휴가철이 지나가면서 비수도권은 어느 정도 이제 이동량이 줄고 안정세를 찾아가고 다시 이제 수도권에 이제 또 이동량이 많아지고 또 일상을 회복하면서 이제 확진자 수가 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지금 이제 젊은 층들이 그러니까 접종을 얼마나 빨리 완료하느냐에 따라서 이 수도권의 이런 유행 통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예측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자, 방역 당국이 이달 중순쯤에 하루 확진자 한 2,300명 정도까지 이걸 이제 큰 틀에서 정점이라고 이제 표현을 했고 이후에는 좀 감소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대로 좀 되려면 말씀하신 것처럼 빠른 백신 접종 그리고 갑자기 변수가 생기지 않는 그런 것들이 중요하겠네요. 지금 갑자기 변수가 생기기는 어렵고요. 변이 바이러스가 갑자기 생길 수 있는 건 아니고 이제 예. 일단 델타 바이러스가 독점종이 되는 그 순간에 바이러스 요인으로 인한 악화가 되지는 않기 때문에 이제 결국은 백신 접종 완료자의 증가와 이제 사회적 거리 두기가 유지되는 상황에서 예. 이제 어떻게든 확진자 수 규모가 1,000명 아래로 떨어지기를 이제 좀 기대를 하고 있는 거죠. 네. 자, 정부가 일부 지침을 또 완화한 부분이 있습니다. 백신 인센티브 관련해서. 그래서 4단계 지역 같은 경우는 기존 밤 9시에서 10시까지 이제 매장 내 영업이 가능하고 또 접종 완료자 포함하면 일부 사적 모임 인원 제한을 완화해 주기도 했는데요. 관련 정부 브리핑 내용이 어제 있었죠. 직접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수도권은 4단계 지역의 식당, 카페 2주 전에 저희들이 강화했었습니다만 영업시간을 다시 밤 9시에서 밤 10시로 환원하겠습니다. 그리고 식당, 카페에서의 모임 인원 제한도 6인까지로 확대 허용됩니다. 다만 낮에는 2인 이상, 밤 6시 이후에는 4인 이상의 접종 완료자가 포함된 경우로 한정하겠습니다. 3단계 지역은 모든 다중이용시설에서의 접종 완료자 4인을 포함해서 최대 8인까지 사적 모임이 가능하게 됩니다.
네, 이 큰 틀에서는 이제 각각의 단계를 유지하면서 이제 세부적으로 추석 그리고 백신 인센티브 이런 부분 좀 초점을 둔 정책인데, 자 이게 이제 모레죠, 월요일 0시부터 적용이 되게 됩니다. 아직 뭐 시행이 안 됐으니까 저희가 결과를 판단할 수는 없고, 일단 지금 내려진 지침에 대해서는 좀 방역적으로 어떻게 보십니까? 결국 이제 뭐 방역 당국 입장에서는 이제 추석 연휴 때 어느 정도는 또 이제 민족 대이동, 그러니까 그 어르신들을 만나고 또 이제 인사드리고 이런 부분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들을 허용하면서도 또 이제 그런 코로나19 유행이 또 이런 전국 이동으로 인해서 확산되지 않도록 막아야 되는 이제 이런 절충점을 찾아야 되는데요. 결국은 이제 과거의 설이나 추석과는 달리 지금은 백신 접종 완료자가 거의 3분의 1이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일단 백신 접종을 완료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같이 이제 뭐 밀접 접촉을 설령 하더라도 위험성이 굉장히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백신 접종 완료자 중심으로 어느 정도 사적 모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금 이제 허용을 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네. 같습니다. 지금 뭐 구체적으로 보면 요양병원이나 시설도 13일부터 26일까지 2주 동안은 면회가 가능해요. 아무래도 뭐 거기에 계신 분들이 이제 접종 완료자들도 많고 추석이니까 그런 건데, 자 그래도 혹시나 좀 가서 주의해야 될 점 한 번 더 강조를 해주신다면요. 일단 그 요양병원에서 한 2주 정도가 이제 그 대면 그 이제 면회가 가능하도록 이제 허용이 됐는데요. 일단은 그 면회를 이제 예약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꺼번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이제 예약을 하면 그 면회를 하게 되면 이제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 미리 면회 가시기 전에 백신 예약제를 이제 적용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 이제 분산돼서 이제 면회를 할 수 있도록 시간 배정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백신 접종 완료가 된 분들만, 환자분이든 그 보호자든 완료가 된 분들만 이제 대면 면회가 가능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이제 비대면 면회만 가능하기 때문에 네. 백신 접종 여부를 좀 잘 챙겨서 보셨으면 좋겠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신 접종자끼리 만난다 할지라도 뭐 아주 적지만 뭐 돌파 감염이나 이런 우려들이 아예 없는 건 아니기 때문에 예. 가서도 이제 마스크 착용 잘 하시고 손 씻기 등의 이제 개인 위생을 잘 지켜주시는 것들이 또 중요하겠습니다. 네. 자, 이 추석 맞춤형 방역 정책도 좀 나왔는데, 뭐 휴게소 내 식사 금지 이런 건 전에도 있었던 것들이고, 자 임시 선별 검사소, 뭐 버스 터미널처럼 사람들 몰리고 이동해서 준비하는 곳에는 이제 설치를 하겠다, 이런 여러 가지 안들이 있는데, 혹시 좀 뭐 추가로 좀 조언이랄까요? 이런 부분은 정책적으로 더 있었으면 좋겠다 하시는 부분 좀 있을까요? 추석 연휴가 돼서 이제 사실 뭐 그 전국적인 대이동이 일어나는 걸 방역 당국에서 사실 일일이 이렇게 통제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쉽지 없습니다. 않죠. 예.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방역 당국에서 해줄 수 있는 거는 국민들이 이런 걸 지켜달라는 가이드라인을 일차적으로 제시를 하는 거고요. 또 혹시나 뭐 위험에 노출이 됐거나 아니면 좀 증상이 있는 분들이 추석 기간에도 충분하게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충분한 선별 진료소와 이런 것들을 만들어 놓는 그런 인프라를 제공하는 것들을 할 수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방역 당국에서 가이드라인과 검사할 수 있는 그런 인프라를 만들어 주셨으면 이제는 이제 국민들의 몫이거든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좀 불편한 부분들이 있거나 의심이 되는 경우는 적극적으로 검사를 받아 주시고, 또 그런 만남 과정에서 이제 방역 당국의 가이드라인을 좀 잘 지켜주시고, 이런 부분들이 잘 된다 그러면 또 이번 추석도 네. 무난하게 넘어갈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해봅니다. 이게 뭐 추석뿐 아니라 사실 이번 백신 인센티브 포함한 일부 이제 지침 완화가 위드 코로나의 첫 단추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일상과 공존하는 첫 시험대가 되다 보니까 이번에 잘 넘기면 뭐 앞으로 더 탄력을 받을 수 있고, 반대로 뭐 좀 확진자가 뭐 그러면 안 되겠지만 늘거나 뭐 좀 안 좋은 상황이 생기면 난관에 부딪힐 수도 있을 텐데, 좀 이 부분 좀 어떻게 전망하시겠습니까? 뭐 위드 코로나를 하기 위해서 뭐 지금의 조치가 나온 건 아니고, 기본적으로는 이 추석 명절을 안전하게 보내기 위해서 나온 조치긴 하지만, 예. 이 위드 코로나라는 개념 자체가 기본적으로는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를 그 배경에 깔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를 하고서도 우리 이 지금 방역 당국과 의료 시스템이 감당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어찌 보면 이렇게 이제 조금이지만 완화된 이런 상태에서 문제가 없다는 게 확인이 돼야만 또 그 다음 단계로 나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게 중요한 정보를 이 과정에서 추석 연휴 전후에 이런 방역 과정에서 얻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그 뭐 시작이 됐다라고는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 저희가 얘기하고 있는 위드 코로나 이런 부분의 모든 전제는 백신 접종이 원활하게 예정대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건데, 자 뭐 해외에서 들어오는 이제 백신 물량 이런 건 저희가 뭐 얘기하기 좀 어려운 부분인 것 같고, 국내에서 백신 접종 조금이라도 더 빨리 잘 이루어지기 위해서 좀 어떤 점 더 신경을 써야 되겠습니까? 지금 뭐 백신 접종 뭐 예약이 뭐 생각보다는 뭐 젊은 층에서도 84% 가까이 이제 많이 이제 올라와 있는 상태이긴 합니다. 그런데 네.
지금 델타 변이 바이러스 같은 경우는 1차 백신 접종만으로는 한 30% 남짓의 효과, 그리고 완벽하게 중증이나 사망으로 가는 걸 막아내질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 백신 접종을 완료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백신 접종 완료를 빨리 진행할 수 있는 방향으로 백신 접종을 좀 적극적으로 진행하고 또 예약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혹시 어르신분들 중에서 또 아직 뭐 접근성이 부족하거나 해서 접종을 못하신 분들이 있다 그러면 추석 명절 때 좀 잘 살피셔서 그런 분들에 대해서 좀 접종하실 수 있게 좀 주변에서 좀 도와주시고 그런 부분들도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만약에 백신 수급이 제대로 된다면 지금 좀 늘렸던 임시로 늘렸던 이제 1차와 2차 사이 간격도 원래대로 이제 돌아가는 것도 충분히 고려를 좀 해봐야겠네요. 그렇다면. 원래 이제 그 백신 접종 간격은 이제 최소 접종 간격이긴 하지만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아까 말씀드렸지만 1차만 가지고 충분한 효과를 거둘 수가 없는데 네. 2차 접종간의 기간이 길어지게 되면 이제 위험에 어느 정도 노출될 수밖에 없지 예, 예. 않습니까? 그래서 급성 감염병 같은 경우는 제시된 그런 기간들을 잘 맞춰주는 게 필요하고 당연히 수급이 원활하게 된다 그러면 그 제시되어 있는 가장 빠른 접종 타이밍으로 진행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저희가 뭐 변수로 얘기했던 변이 관련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지금 뮤 변이 국내에서도 3건이 확인이 됐는데 뭐 최근은 아니고 5월, 6월, 7월에 이제 각각 한 건씩 확인이 됐어요. 자, 이게 WHO에서 지정 변이는 뭐 저희가 흔히 알고 있는 알파, 베타, 감마, 델타 이런 거고 이건 관심 변이라고 하던데 좀 어떤 차이가 있고 특성이 어떤 건지 좀 궁금한데요. WHO에서 이제 뭔가 좀 중차대한 변이가 생길 때마다 이제 그리스 알파벳을 가지고 이제 이름을 붙입니다. 그래서 네네. 지금까지 얼마 전까지는 그 감마까지 있었거든요. 11번째. 근데 이번에 이제 12번째 뮤 변이가 이제 이름을 붙인 건데요. 네. 알파, 베타, 감마, 델타는 이제 그 우려 변이라고 해서 이건 실제적으로 이제 문제가 있는 그런 알파, 베타, 델타가 여기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문제가 있는 거라서 이제 WHO에서 집중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 거고요. 예. 관심 변이가 원래 4개가 있었는데 여기에 지금 이제 뮤 변이가 들어오면서 5개가 됐습니다. 관심은 말 그대로 관심을 가지고 어떻게 되는지 지켜보겠다라는 건데 사실 뮤 변이 같은 경우는 올해 1월에 이제 콜롬비아에서 맨 처음 발견되기는 했는데 지금까지 뭐 전 세계에서 뭐 전체의 0.1%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런 걸로 발견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WHO에서 이번에 그 관심 변이로 넣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지금 이 남미랑 유럽 일부 지역에 한 39개국에서 지금 뮤 변이가 나타나고 있는데 벨기에에서 예. 이제 그 어떤 이제 요양병원에서 그 백신 접종을 완료를 한 분들 중에서 이제 돌파 감염이 생겼는데 그분들이 이제 뮤 변이에 이제 감염이 됐는데 그분들이 다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백신 접종을 했는데도 사실 사망하는 경우가 굉장히 드문 일인데 그게 네. 집단적으로 나타나다 보니까 이게 혹시 뮤 변이가 기존에 맞았던 우리가 맞고 있는 백신들을 회피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고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우려가 이제 유럽에서부터 제기가 됐고 그걸 이제 WHO에서 받아들여서 이제 관심 변이로 이제 등록이 된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치명률이나 백신 회피율을 뭐 더 높일 수 있지 않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연구가 좀 시작되는 네, 이제 시작되는 단계라고 보면 될 것 같고, 자 아까 제가 5, 6, 7월에 이제 들어온 분들이 입국 과정에서 이제 이 바이러스가 확인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뭐 입국 과정에서 이제 들어오긴 했는데 혹시 저희가 지금 모든 이제 확진자를 대상으로 해서 다 변이 바이러스를 확인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지역 내에서 무슨 조용한 전파 이루어지고 있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을 가지시는 시청자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우려 뭐 좀 기웁니까? 어떻습니까? 일단은 지금 전 세계적으로 워낙에 델타 바이러스가 우세종으로 자리를 잡았고요. 예. 이 람다 변이 같은 경우도 사실 굉장히 많이 걱정을 했었는데 네. 람다 변이가 유행하던 나라들이 지금 전부 다 델타 변이로 더 우세종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델타와 람다가 싸웠는데 델타가 이겼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뮤 변이 역시도 사실 1월부터 등장을 했는데 사실 전 세계적으로 대유행을 하고 있는 거 양상이 아닌 걸 보면 뭐 산발적으로 나타나고는 있지만 이게 아직 우세종으로 전 세계적으로 문제가 되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WHO에서 그래도 이제 관심 변이로 이제 등록을 해놓고 우려 변이는 아니고 앞으로 이제 계속 연구를 하겠죠. 그래서 전파력이 혹시 더 늘어나진 않는지 아니면 백신 회피 능력이 더 그 문제가 돼서 이게 나중에 장기적으로 문제가 될지 이런 부분들을 이제 좀 관리하고 또 계속 다른 나라들이 연구를 하고 저희도 연구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해외 추세로 봤을 때는 아직까지는 이제 델타 변이만큼의 변수는 뭐 그까지 지켜봐야겠지만요. 자, 이 백신 유통기한, 유효기간 관련한 거 좀 보겠습니다. 앞서 뭐 부산에서도 유통기한 관련이 있었는데 이번에 유효기간, 그러니까 둘이 좀 차이가 있죠. 그래서 실온에서 보통 뭐 그러니까
2에서 8도 냉장에서 이제 최대 31일까지 일 수 있고 뭐 상온에서는 뭐 2시간 뭐 개봉했을 경우 이런 기준들이 있는데 그걸 좀 넘겨서 이번에 대학병원에서 맞췄다고 해요. 아마 시청자분들이 걱정하는 게 첫 번째는 부작용이 있는 거 아니야? 두 번째는 이 백신 효과 제대로 될까? 이 두 부분에 대해서 좀 응답을 해주신다면요. 일단은 그 이제 화이자 백신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실온에 녹인 다음에는 2시간 이내에 이제 백신 예. 접종을 하게 되어 있는데 그리고 이제 그 식염수에 섞은 다음에는 3시간 이내에 이제 접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 기간을 넘기게 되면 이 지금 RNA 바이러스를 가지고 이제 만든 백신인데 RNA라는 그런 유전자를 갖다 지질 나노 입자로 이렇게 싸놨거든요. 근데 네네. 이게 온도 변화가 이렇게 높아진 상태에서 오래 보관하게 되면 그게 손상을 입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가 밀봉 상태이기 때문에 무슨 부작용 우려는 사실 그렇게 크지는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안에 유전자들이 이제 충분하게 기능을 하지 못하게 이제 손상되고 깨지기가 쉬운 그런 그 입자들이기 때문에 네. 효과가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잘 살펴가지고 이게 만약에 효과가 좀 이 접종이 충분하지 않겠다 그러면 사실 재접종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짧게. 이런 일이 왜 이게 반복이 되는 건지 사실 이게 그 유효기간이 있으면 그 유효기간 내 유통기한이 있으면 내 접종하는 게 당연한 것 같은데 이렇게 모르고 접종을 하고 며칠 뒤에 알게 되는 게 어쩔 수 없는 일입니까? 이게 왜 이런 겁니까? 그래서 이제 그 백신을 갖다가 이제 관리를 한 사람이 하면 뭐 그런 게 적겠는데 24시간 한 사람이 관리를 하는 게 아니라 이제 3교대로 보통은 돌아가게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앞 사람이 인수인계 과정에서 뭔가 이렇게 누락을 시키거나 그렇게 되면 그 백신이 잘 그 뒷사람한테 인계가 되지 않는 과정에서 이제 예. 하루를 넘기거나 뭐 이런 누락 과정들이 좀 일부 병원에서 생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어쩔 수 없는 상황이긴 한데 그런데 이게 생기더라도 바로바로 이제 대처를 해서 또 관리를 좀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의료진분들 참 힘드시겠지만 뭐 정말 열심히 잘 해주고 계시지만 조금만 더 좀 힘을 내주시기를 제가 부탁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신상엽 감염내과 전문의와 함께 코로나19 관련 내용들 알아봤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좋습니다.